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변 집값이 그렇게까지 들썩일까? 광역교통망 개통 이후로 매물이 증발하고 거래가는 속속 오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된 내역들은 거의 2달 전, 그러니까 거의 2월에 체결이 된 거라 이런 거래들은 추격 매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후 얼마나 그 거래가의 매물들이 찍히느냐가 관건인데, 아니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최고가를 뒤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거래가 속출을 해야 하는데, 이거 거의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죠. 이런 건은 거의 등기 여부를 잘 살펴야 하는 건데, 미등기로 꼬리 자르고 집값 올리고 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등기가 올라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매물 변동 요인이 중요한데, 이렇게 집값이 교통 호재로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집주인들은 서둘러 매물을 걷어들일 건데, 동탄역 주변 매물들을 보면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거의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고가 운운하는 거래가들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 동탄 쪽은 이미 집값이 한번 들썩인 다음에 쫙 빠져버리는 썰물이 된 건데, 이걸 다시 물 들어온다고 배 띄워라 라고 말한다면 자칫 물 빠진 뻘에 배가 처박히는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당공불락의 거래 손절 현상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탄만이 아닙니다. 평택도 광역교통망 호재를 물고 있는 곳인데도 한 달간의 거래만 봐도 대체로 아주 뚜렷한 하락세 궤적을 그리고 있고, 신고가라고 올라온 힐스테이트 지제역 오히려 시세가 떨어지고 있죠. 7억 넘어서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그냥 6억대로 주저앉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건 12월에 거래된 이후로 거의 거래 실종 현상을 보일 정도로 거래량은 한산한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GTX가 개통이 되니까 동시에 주변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는 소식들이 간간히 들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닥 아주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미 집값 호재를 빌미로 치고 빠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꼭지에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지,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거의 소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탈진돼서 주저앉은 아파트 계속해서 부추겨서 일으켜 세우려는 것도 정말 눈물 나는 일이고, 도저히 뛸 수 없는 선수 그냥 엉덩이 걷어차면서 뛰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새벽에 미국 국채 올라가는 거 보면 집값 올라간다는 말, 이런 말들 꺼내는 게 얼마나 개거품을 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보세요. 벌써 4.4% 정도가 올랐습니다. 거의 2% 정도 상승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은 한국 금리에 치명적인 내상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죠. 특히 한국 국채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은행채까지 건드려서 거의 아무리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유연하게 조정한다 해도 이건 그냥 거의 급격하게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각오로 딱 가는 건데, 이게 장기 금리들도 같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 게 더 문제죠. 미국 국채 30년물은 이제 4.5%까지 치솟고 있어요. 서로 그냥 삼각파도 돼서 출렁거리는 웨이브 서로 간에 타면서 국채는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단기 국채들도 2년물이 상당히 거칠게 올라서고 있죠. 4.7% 정도.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만큼 빨리 치고 빠지겠다는 국채 수익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이게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나 손톱만치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국채금리가 이렇게 들썩이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미국 경제가 그냥 번듯하게 순항 중이라는 얘기고, 지금 유럽 쪽은 거의 경제가 기우뚱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 아니 유럽만이 아니죠. 중국, 동아시아 전반적으로도 거의 인플레, 디플레, 무슨 플렉스 할 일도 없는데 저마다 빨간색, 적색 신호가 들어온 경제 지표들을 두 손에 들고 있습니다. 유독 미국만 초강세 자국의 통화가 기축통화니까 이거 전 세계 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차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여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려 하는 각국의 통화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미국 킹달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달러의 영향력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의
이렇게 고무줄 땡기듯 통화 지배력을 풀었다 쪼였다 하니까 전지적 지폐 시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냥 모든 여타의 다른 나라 통화를 한 손에서 쥐락펴락 본좌에 앉아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올라온 달러 인덱스만 봐도 아찔하죠. 104를 찍고 있어. 이건 그냥 모든 나라의 지폐들을 그냥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홀로 경제통화 지폐 시장에서 줄곧 1위를 달리는 이탈리안 종마입니다.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간달프의 백마와도 같다고 할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나오니까 다른 나라들 통화 한번 보세요.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따라서 뛰는 겁니다. 일본 엔화는 이번에 기준금리 17년 만에 올렸지만 여전히 엔저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달러 등살에 못 이겨서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하향 반등세 보이고 있네요. 이것도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늘 미국이 저격을 하고 있는 그냥 코너에 몰아붙여서 그대로 두드려 패고 있는 위안화는 항상 열일을 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달러 등살에 못 이겨서 내동댕이 치고 있는 현실. 유로화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국의 통화 가치는 나락가는 거고, 이런 지표를 보면서 얼마나 미국 연준 위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까. 그만큼 달러의 지배력은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도 넘치도록 전 세계 모든 자산을 그냥 한 입에 털어넣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죠. 이런 통화 패권을 왜 미국이 스스로 포기하겠냐고. 절대 금리 인하할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 영끌하신 분들 잘 생각하셔라. 그리고 매물 내놓은 분들 가격 절충 잘 하셔서 테러 구축 빨리 하셔라. 해가 기울어지고 노을이 질 때면 이제 돌아갈 집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무주택자, 1주택자들은 이런 석양이 오히려 선셋이 아닌 선라이즈가 될 가능성 높죠. 세계의 모든 자산 가치가 떡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이 온전할 리가 있겠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 쇼핑을 하던 것, 그 사람들 이제 위안화 들고 하지 않습니다. 달러 들고 하지.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뭐 금을 사들이면서 달러를 쟁여두었던 중국 자본이 앞으로 더 떨어질 한국 부동산을 뭐 왕서방들이 공격적으로 사들일 겁니다. 이거 중국 위안화가 한국 부동산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유입된 달러가 한국 부동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위안화하고 뚜렷한 동조 현상 일으키면서 엄청난 기세로 환율이 오르고 있죠. 아마 한국은행이 방어하기도 벅찰걸. 그만큼 달러 유입 현상은 중국을 통해서 가파르게 흘러들어갔고, 그런 달러 자본을 가지고 한국 부동산에 쳐들어올 기세로 무섭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딱 환율의 현실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튕겨져 나가는 치열한 몸싸움에서 밀리게 될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간에 떠도는 말들이 우리 집주인도 혹시 외국인? 이건 그냥 중국인들을 빗대서 한 말이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중국인 매집 현상은 60% 수준. 대신 미국인이 대거 늘었어요. 거의 20%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의 10,000명 정도가 부동산 쇼핑을 한다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은 위안화가 강세였을 때는 자국 지폐 들고 거래를 했지만 이제 얘네들은 있는 애들 위주로 달러로 재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자산을 죄다 위안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사들이고 있는 건데, 어차피 중국은 깊은 디플레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고 이걸 끄집어내기에는 뭐 역부족. 구조신호 아무리 보내도 워낙 험지로 꼬라박아버린 중국 경제 덕에 대부분의 중국 자본은, 특히 돈을 몰아주고 있는 층에서는 위안화 내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 그렇게 달러로 바꾼 화폐로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거고, 미국은 뭐 당연히 자국의 기축통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당연히 늘어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외국인이 10,000명 이상이 한국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아파트 붙잡고 있으면서 어디가 오를 거라는 아주 이상한 자기 최면에 걸려서 지금 거의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자산시장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아주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달러로 한국 부동산을 살까?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하락세로 자산 가치 하락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러로 쓰러뜨린 한국 부동산 집값 그냥 쌍끌이 하듯이 주워 담을 겁니다. 그만큼 집값이 엄청난 하락세로 갈 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간 달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봐도 앞으로 자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금방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본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돈은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본능적인
동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재편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 양털깎기. 그러니까 떨어진 자산 가치를 미국이 바리깡을 대고 밀어버리듯이 그 덤핑 수준으로 주워 담는 현상은 10,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현상과 절대로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라는 것. 결국 우리나라 집값은 절대로 호가 하나로 그 가격표를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20, 30년 전에 돈 돌아가는 소리들에 귀를 열고 있는데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바뀌었어요. 이젠 그렇게 원화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시대는 긴축 시대 지나오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경제대국이라 불렸던 일본과 중국의 통화마저도 저공비행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어떻게 자산 시장을 버텨낼 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거 너무 나간 소리지. 왜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결국은 이것도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금리가 브릿지론 단계에서 건설사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 분양 성적 좋지 않아서 건설사들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건 그냥 휜소리고, 금리를 지배하는 달러의 영향력이 결국 자기 자본, 그것도 원화로만 10% 딸랑 들고 시작한 사업이 그냥 개박살 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죠. 원화가 달러 대비 가치가 훅 떨어지면서 금리가 밸런스를 못 맞추고 있는 건데,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너무 부채가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달러가 치고 들어와서 금리를 휘저을 놓을 정도로 정신없는 이 고금리 상황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부채 파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부채의 발목에 시한폭탄을 하나씩 달아놓은 거지. 이게 어찌 보면 한국 자체의 부동산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엔 금융의 힘을 감당하지 못한 몰락해가는 자산시장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집값 오를 일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일시적으로 뽐뿌질할 수 있는 단기적 동선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 자산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본자의 통합 패권을 구가하는 미국도 자국 부동산이 날아가는 판인데 9천만 달러짜리 빌딩이 7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냥 미국 상업용 빌딩들은 뭐 족족 깡통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미국에서도 구닥다리, 자산시장의 개념, 그러니까 땅을 빌미로 건물을 올리면 무한대의 수익이 나올 거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일단 대기업 수요가 오피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금리 형태가 뭐 자가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상업용 부동산이 거덜이 나는 건데 이렇게 수요가 붙지 않으면 자산시장은 그냥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 직격탄을 맞은 유럽도 마찬가지. 독일은 뭐 경제 지표가 역대급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유럽의 병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쪽도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어라운드 타운, 독일 부동산 위기로 26억 달러 손실을 볼 정도로. 저금리 혜택을 그동안 톡톡히 받던 독일 자산시장은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사들인다? 바로 달러가 폭락한 자산 매물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양털깎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부동산이 버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중국도 헝다, 미국 이완, 왕커 등등 최대 부동산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데 위안화와 동조로 가는 원화가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꾸 부동산 시장에 신기루 보이지 않는 걸 뭐 보이는 것처럼 사람 헷갈리게 하는 짝퉁 오아시스들이 즐비하다는 것. 절대로 자산시장은 회복은커녕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건데 특히 부동산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말 그 자체가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라는 얘기잖아. 황금성 되게 떨어집니다. 일단 집이 회전을 하지 못하면 바로바로 이건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완파될 수 있는 위기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 12,000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당연한 거죠. 너무 부동산 시장을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라. 조금 넓게 보시면 전체 판사리가 한국 부동산 자산 시장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아니 뭐 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는 말이 요즘 시기에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서 얼마나 리스크에 빠질 수 있게 하는 말들인지, 지금 뭐 통화전쟁, 화폐전쟁 국면을 봐도 앞으로 자산시장은 더 이상 회복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그대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기다리시면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골든타임 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